예멘. 끊임없는 갈등에 의해 형성된 국가로 자주 묘사되지만 표면 아래에는 헤드라인이 전하는 것 이상의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의 일상생활엔 더 깊고 신비로운 면이 있으며 이는 잘 탐구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매혹적인 나라의 숨겨진 층으로 여행을 떠나 그 사람들, 문화, 그리고 생활 방식을 정의하는 복잡한 현실을 풀어보세요. 번호 13. 신앙과 갈등으로 나뉜 국가. 예멘은 주로 이슬람 국가로 수니파와 시아파 공동체로 나뉘어 있습니다. 수니파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시아파는 거의 나머지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분열은 종교 문제를 넘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그룹 간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것이며 지역 강국의 영향을 받아 예멘의 장기적인 내전 동안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의 수니파 정부를 지원하고 이란은 시아파 후티 반군을 지지합니다. 이슬람이 예멘의 종교적 정체성을 지배하지만 이스마일리 심지어 소수의 유대인 공동체와 같은 작은 그룹도 존재합니다. 이 유대인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공개적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비밀리에 그들의 유대인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 분열은 단지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예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종교는 예멘의 정체성에 얽혀 있으며 그 문화와 관습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넘어 전통적인 가치가 일상생활의 리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번호 12. 가부장적 구조와 보수적인 문화. 예멘은 문화유산이 풍부한 나라지만 전통적인 사회 구조는 여성과 아동에게 상당한 도전을 안겨줍니다. 깊이 뿌리 내린 관습과 종교적 가르침의 해석은 종종 사회적 자유를 제한하고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기회를 제한합니다. 예멘의 많은 지역에서 남성들은 주로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분주한 지역 시장에서 상품을 거래하며 여성들은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평균적으로 여성들은 5에서 7명의 자녀를 돌보며 교육에 접근하거나 취업을 추구하는 데 상당한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지속적인 갈등은 전국의 학교를 방해하여 특히 소녀들이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족의 기대는 종종 남성의 권위를 강화하며 아버지, 남편, 형제들은 가정 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정 내 분쟁과 같은 문제들이 사적인 사안으로 여겨지며 명확한 법적 보호가 부족하여 많은 이들이 구제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멘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무엇인가요? 교육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사회적, 경제적 역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러한 깊이 뿌리 내린 사회적 규범이 성불평등의 도전과 충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번호 11. 성불평등 문제. 예멘에서 여성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치와 공적 생활에서 목소리를 내는 데는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성들을 평화 논의에 포함시키려는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참여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베일을 쓰고 남성 보호자, 아버지, 남편, 형제에게 지도받는 전통적인 관습을 따릅니다. 이 관습은 남성에게 보호적인 역할을 강화하며 종종 여성의 독립성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성편견을 경험합니다. 남자아이들은 종종 더 많은 특권을 받는 반면 여성들은 학대에 대한 보호가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편견은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생활의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공적 생활 참여에 대한 추가적인 스크루티니를 가합니다. 그러나 사적인 모임은 여성들이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연결하고 축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공간은 종종 문화적 규범으로 인해 외부인에게 접근이 어렵습니다. 예멘의 사회생활은 대체로 성별에 따라 분리되어 있습니다. 가족 행사와 축하 행사는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라 나뉘며 여성들은 안전을 위해 남성 보호자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이 전통을 제한적이라고 보지만 다른 이들은 안전 문제가 만연한 사회에서 필요한 조치로 간주합니다.
2024년의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서 예멘의 순위는 불평등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여성의 문해율은 35%에 불과한 반면 남성은 75%에 달해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두드러지며 남성들은 시장 활동에 참여하고 여성들은 가정 책임을 관리합니다. 지속적인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은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여성들의 남성 친척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뿌리내린 성불평등은 여성의 공적 생활에서의 안전과 자유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듣고 계신 여러분께 간단한 요청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큰 차이를 만들며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야간 생활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된 집단의 역할. 예멘에서 야간 생활은 한때 일상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짧은 탈출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격화되면서 거리들은 무장 집단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고 자유는 불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정부의 감독이 존재했던 곳에서 이들 집단은 이제 자신들의 규칙을 강요하고 모임을 규제하며 제한을 시행합니다. 아덴과 같은 도시는 각각 다른 파벌이 통제하는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들 집단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종종 지역 비즈니스, 야간 장소에 세금을 부과하여 권력을 확장합니다. 일부 장소는 그들의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당했으며 다른 곳은 불법 활동을 위해 재편성되었습니다. 지역 자극제인 카트의 거래는 크게 증가하여 이들 집단의 주요 수익원이 되었고 더 위험한 물질의 유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경찰력이 부족해지면서 이들 집단은 비공식적인 단속 역할을 맡게 되어 권력의 평행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민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야간 생활은 기쁨의 원천에서 두려움의 원천으로 바뀌었습니다. 밤에 나가는 것은 이제 제한을 탐색하고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덴의 한 주민은 이를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에 비유하며 젊은이들이 종종 정부가 아닌 이들 파벌이 설정한 비공식적인 통금 시간에 외출했다는 이유로 구금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현실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예멘의 도시들은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들 집단의 영향력이 너무 깊이 뿌리내려 되돌릴 수 없게 되었을까요? 권력이 이동함에 따라 새로운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지속적인 권력 투쟁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번호 9. 인신 착취와 밀매에 대한 우려.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관문으로 아프리카 뿔 지역의 이주자들에게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여정은 과밀한 보트와 무자비한 밀매업자들로 인해 위험이 따릅니다. 안전을 찾기보다는 많은 이주자들이 착취와 고난에 직면합니다. 국제 NST에 따르면 매년 최대 5만 명의 이주자들이 예멘으로 들어오며 많은 이들이 그들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개인들에게 희생됩니다. 무장 집단이 통제하는 임시 캠프는 종종 구금 장소로 사용되며 생존자들은 가혹하고 굴욕적인 조건을 견뎌야 했던 끔찍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예멘의 연민과 정의의 문화적 가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정부 권한이 약한 지역에서는 지역 무장 세력이 상당한 통제를 행사합니다. UN 보고서는 착취 사건의 100% 이상이 이러한 집단과 연관되어 있으며 적절한 감독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 생존자는 BBC 기자에게 우리는 예멘이 자유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고통의 장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예멘의 지속적인 위기는 자국민을 심각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10년 이상의 갈등은 인구의 80% 이상을 빈곤에 몰아넣어 착취가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나 효과적인 법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많은 위반 사항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제공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멘의 활동가들과 비정부 기구들은 인권 침해를 문성화하고 취약한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종종 큰 개인적 위험을 감수합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와 같은 조직들은 여러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희망의 빛을 비추지만 더 강력한 국제적 지원 없이는 진전이 느리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치관이 뿌리 깊은 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예멘의 문화적 이상과 현실 간의 이러한 극명한 대조는 회복력과 인류에 대한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시청자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반성하고 행동할 방법을 고려하라는 요청입니다. 왜 이 인도적 위기가 도덕적 전통으로 알려진 나라에서 이렇게 만연할까요? 이러한 투쟁이 수백만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을까요? 번호 8. 지속적인 인도적 위기와 그 여파. 예멘은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으며 수백만 명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갈등, 경제 붕괴, 정치적 불안정은 국가를 깊이 약화시켰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500만 명 이상이 급성 식량 부족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공동체는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인프라는 무너져 병원, 학교, 필수 공공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깨끗한 물 접근이 부족하고 의료 시스템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예멘의 의료시설의 절반 이상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매일 싸워야 합니다. 콜레라, 말라리아, 홍역과 같은 질병이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이는 깨끗한 물 부족과 불충분한 위생 상태에 의해 촉진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예멘은 세계에서 가장 큰 콜레라 발생 지역으로 100만 건 이상의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영양실조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예멘 인구의 거의 절반이 만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음식을 우선시해야 하는 가슴 아픈 선택을 해야 하며 스스로는 굶주려야 합니다. 실향민은 사상 최대에 달했습니다. 내부 실향민 모니터링 센터에 따르면 400만 명 이상의 예멘인들이 안전을 찾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임시 캠프에서는 가족들이 최소한의 피난처, 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열악한 조건을 견디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역경 속에서도 존엄성과 희망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숨겨진 전투가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위태로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번호 7. 구금과 인권 문제. 예멘의 여러 파벌이 각 지역을 장악하면서 각 그룹은 자신만의 규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 역학은 자의적인 구금과 구금 시설에서의 학대에 대한 광범위한 보고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의 휴먼 라이츠 워치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예멘인들이 재판 없이 구금되고 있으며 종종 경쟁 파벌을 지원하거나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모호한 혐의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금은 전투원만을 겨냥하지 않으며 기자, 활동가, 민간인들도 종종 그 대가를 치릅니다. 북부 지역의 후티 통제 지역에선 정치적 구금자와 전쟁 포로들이 가혹한 조건을 견디고 있습니다. 한편 남부에서는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을 받는 세력 아래에서 활동가들과 반대 그룹의 구성원들이 구금될까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유엔 보고서는 이러한 구금이 종종 적절한 사법 감독 없이 이루어진다고 확인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의 2024년 조사 결과는 이러한 문제들이 정치적 수감자뿐만 아니라 소외된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분위기는 예멘 사회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특히 위험에 처해 있으며 갈등이 시작된 이후로 30명 이상이 구금되었고 종종 스파이 혐의로 기소되거나 비공식적인 장소에 구금됩니다. 기자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위험이 독립적인 목소리가 현실을 보도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예멘의 파편화된 법률 시스템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각 파벌은 자신만의 규칙을 집행하며 종종 국가 법률과 국제 기준을 무시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024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구금자들이 기소 없이 구금되고 있으며 그들의 석방을 위한 노력은 상당한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구금은 심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 외에도 예멘은 또 다른 성장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경제입니다. 질문은 이 나라가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번호 6. 경제적 도전과 증가하는 빈곤. 예멘은 한때 번성하는 무역과 번영으로 찬사를 받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수년간의 갈등,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관리 문제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의 3분의 1이 극심한 빈곤 속에서 하루에 $2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멘 경제의 초석인 농업은 지속적인 물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깨끗한 물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작물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고 많은 농부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땅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멘의 소규모 석유 자원은 경제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지만 낙후된 인프라, 행정 비효율성, 정치적 분열이 진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들이 석유로 불을 쌓는 동안 예멘의 경제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갈등이 시작된 이후 이 나라는 $100억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겪었으며 GDP는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기본적인 필수품은 많은 가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통화 불안정, 시장 혼란이 가격을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1,600만 명 이상의 예멘인이 식량 불안정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가족에게 생존은 음식, 의약품, 교육 사이에서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2천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어린이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노력은 예멘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잠재력, 특히 태양광을 활용하여 외딴 지역에 안정적인 전기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엔화와 같은 조직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는 농촌 공동체를 강화하고 안정성을 제공하며 비싼 연료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 이 나라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직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되지 않은 기회가 예멘 가족들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할까요? 번호 5. 비공식 경제와 그 영향. 수년간의 갈등과 경제적 불안정은 예멘의 경제를 재편성하여 인구의 많은 부분이 생존을 위해 비공식적인 일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리 상인과 소규모 상인들은 기본 물품부터 카트라는 널리 소비되는 자극제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며 경제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임시직은 생명의 줄이지만 정규 고용이 제공하는 보호와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2024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비공식 활동은 이제 예멘 경제의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자리 기회의 부족과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의 부재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 경제의 비규제적 특성은 근로자들을 착취에 취약하게 만들며 공정한 임금이나 기본적인 보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카트의 판매는 예멘의 비공식 부문의 중요성과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는 많은 가족에게 중요한 수입을 제공하지만 그 재배는 물과 농지를 포함한 귀중한 자원을 소모하여 국가의 식량 위기를 악화시킵니다. 아덴과 사나와 같은 도시에서는 강력한 집단들이 주요 시장을 장악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고 무역 경로를 규제하며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 운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멘의 비공식 경제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적응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계절별 일자리, 거리 판매, 때로는 규제되지 않은 활동 사이를 오가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추가적인 도전에 직면하며
종종 거리에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국한됩니다. 유엔 개발 프로그램은 이러한 규제 부족이 인권 침해와 규제되지 않은 무역의 위험을 증가시켜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정부 기구와 국제 조직들은 직업 훈련과 소액 대출을 제공하여 대체 소득원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국제노동기구는 예멘 남부에서 소규모 비즈니스를 정규화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집단과 상인들의 저항은 여전히 진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멘의 경제가 생존을 위해 적응해 나가면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불안이 일상이 될 때 사회적 안정성은 어떻게 될까요? 번호넷, 시민 불안과 그 사회적 영향. 예멘의 갈등은 정치적 권력 투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더 복잡한 상황으로 발전하여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약화는 무장 집단이 통제권을 잡게 하여 공동체가 관계와 안정성의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유엔 인도적 보고서에 따르면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향민이 되었으며 인도적 위기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파괴를 넘어 갈등은 예멘의 사회적 구조를 깊이 손상시켰습니다. 한때 긴밀한 공동체로 알려졌던 예멘은 이제 가족이 분열되고 이웃 간의 신뢰가 약화되면서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덴과 타이즈와 같은 도시에서는 분열이 특히 뚜렷합니다. 공동체는 정치적, 부족적 경계에 따라 나뉘어 경계와 두려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 활동가는 이를 상대방이 해로운 의도를 가진 집단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느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위가 계속 약화됨에 따라 민병대가 자원을 통제하고 그들만의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위기 그룹의 2024년 분석에 따르면 인구의 70% 이상이 각기 다른 의제를 가진 이러한 세력의 영향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예멘인들에게 이 새로운 현실은 불확실성과 복잡한 역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알후다이다와 같은 지역에서는 기업들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세금을 지불해야 하며 주민들은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빈번한 검문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일상생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예멘 청소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업률이 50%를 초과하면서 젊은이들은 기회가 거의 없고 목적과 안정성을 약속하는 극단주의 집단에 의해 모집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무장 갈등만이 예멘인들이 직면해야 할 도전은 아닙니다. 환경 위기가 그들이 이미 겪고 있는 투쟁을 어떻게 악화시키고 있을까요? 번호 셋. 환경 위기와 그 결과. 예멘은 심각한 환경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 자원은 놀라운 속도로 고갈되고 있으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특히 농촌 지역에서 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부들은 우물이 말라가고 있으며 물 공급 감소로 인해 밭이 황폐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예멘 생활의 초석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어려움과 식량 부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인당 물 가용량은 연간 약 100세제곱미터로 떨어져 예멘을 세계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막화가 예멘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방목, 산림 파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농업용 토지의 거의 70%가 황폐화 위험에 처해 있어 수많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때 비옥했던 지역은 이제 살기 힘든 곳이 되어 가족들은 자원이 더욱 부족한 도시 중심지나 임시 캠프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 공동체도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도한 어획, 오염, 경제적 어려움이 어업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알후다이더의 어부들은 잡히는 물고기가 줄어들고 있다며 그들의 생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후변화가 이러한 도전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홍수와 장기적인 가뭄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불규칙한 강우가 작물과 가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드라마우트에서는 최근에 홍수가 수천 명의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파괴적인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자원이 점점 더 부족해지면서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과 토지 분쟁이 불안정한 국가에서 더욱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한 가족들은 충분한 음식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지원이 예멘으로 계속 흐르고 있지만 항상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예멘의 체계적 취약성이 그 이유일까요? 번호 2. 인도적 지원과 체계적 취약성 문제. 지난 10년 동안 기아 문제 해결, 깨끗한 물 제공, 의료 지원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지원이 예멘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세프에 따르면 거의 1,600만 명의 예멘인이 식량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으며 500만 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접근성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치적 갈등과 안전 문제는 종종 도로를 차단하거나 항구를 제한하거나 배급 경로를 제한하여 지원 배달을 차단합니다. 일부 지역 당국이나 집단이 공급품을 전용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으며 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많은 취약한 인구는 지원이 의도된 수혜자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 부실이 보고되었습니다. 12-14년 예멘 데이터 프로젝트 조사에 따르면 필수 지원의 거의 5분의 1이 전용되거나 오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나의 한 어머니는 인도적 근로자들에게 가족을 위한 지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했습니다. 물류적 어려움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식량 지원이 중요하지만 세계 식량 계획과 같은 조직들은 깨끗한 물, 의료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물 정화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지만 식량 공급은 종종 더 큰 초점을 받습니다. 자금 부족도 또 다른 중요한 장애물입니다. 2024년에 세계 식량 계획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예멘에서 800만 명의 식량 배급량을 줄였습니다. 한 아버지는 이를 시간을 빌려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류적 문제, 자금 부족, 그리고 체계적 문제들이 지속됨에 따라 예멘의 위기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방대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예멘은 전통적 규범과 관습의 뿌리 깊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증가하는 가족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번호 1. 가정폭력과 그 해결을 위한 노력. 예멘에서 가족 갈등은 지속적인 도전 과제로 종종 이를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는 전통적 규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남성 권위에 대한 오랜 신념은 가정 내 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멘 여성의 4명 중 1명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지만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사회적 기대에 얽매여 이러한 문제를 조용히 견디고 있습니다. 법률 시스템은 제한된 지원을 제공하며 기존 법률은 종종 전통적 관습을 반영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합니다. 강력한 보호장치가 없으면 피해자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며 판단이나 공동체에서의 배제를 두려워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고립감을 느끼며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됩니다. 침묵을 지키라는 문화적 기대는 이러한 고립을 더욱 심화시켜 그러한 경험의 정서적 고통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진전의 조짐이 보입니다. 예멘 여성연합과 같은 조직들은 안전한 공간, 법적 지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년에는 가족 갈등을 범죄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가들이 의미 있는 논의를 촉발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예멘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도 국제적인 지원이 이러한 중요한 노력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 이 콘텐츠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룰 국가에 대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영상을 구독해 주세요. 곧 봐요.